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이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주요 인사였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도 복권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세훈, 최경환, 이병호, 이현수, 민병환, 배득식, 이채필, 서천호, 최윤수, 남재준, 이병기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그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사면이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악용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스 횡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거론됐던 그쵸. 비리였잖아요. 다스 누구 거냐 이것도 되게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많은 혐의 중에서 법원에서 최종 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억 원의 비자금을 챙긴 혐의, 선거 캠프에서 허위 급여로 4억 3천을 책정한 혐의, 그리고 승용차 구입하는데 5,395만 원, 법인카드로 6억 원을 쓴 혐의가 다스 횡령죄로 인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인정이 됐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그 소송비를 삼성 측에서 대납해줬었거든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고, 그리고 국정원의 자금 수수, 김성호, 원세훈 전 이제 국정원 원장으로부터 2억씩 수수한 혐의가 있고, 그리고 또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는 1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또 따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법원에서 인정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고 벌금으로 130억을 선고받았었죠. 네, 그런데 이번 사면으로 인해서 자녀 형기 15년도 면제, 자녀 벌금 82억도 면제돼 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백억을 횡령하고 한 몇 년 깜빵 가다가 사면이 된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김기춘, 최경환, 원세훈, 남재준, 최구식, 안봉근,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유명한 최윤수, 정치자금법 위반한 사람, 그리고 불법 정치공작을 펼쳤던 국정원장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사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어넣은 사람들이거든요. 특검 시절에 자기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맞는 거지. 내가 집어넣으니까 내가 빼준다. 이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맞아요? 원칙에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지멋대로야 그냥. 진짜 왕정 국가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인공들이 사면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대방출 사면이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한 2주 전에 그 올해의 막말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좀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저는 민주당을 좀 비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했어요. 네.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 대화합과 대통합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이었고 벌금 180억 선고받았어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죄질이 더 나쁘죠. 그때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다.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어떠한 비판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씨 사면됐을 때 국민이 용납한 줄 압니까?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전국에서 대통령 탄핵하라고 촛불 들고 있었던 사람들 배신한 게 민주당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은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쵸. 이건 대선 앞두고 정치적으로 한 행위였어요. 정의니 법치니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사면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아 마땅한 당연하죠. 일이지만 좀 다른 면이라면은 당시에는 자기의 세력과 반대되는 사람을 이제 사면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대놓고 노골적으로 자기 세력들 챙겨주기 한 사면이라는 점, 그 정도가 다르겠는데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는 가지고 뭐라 할 처지가 못 되죠. 자격이 안 되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진짜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똑같아요. 586 정치인들 저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저는 어떠한 정의도 어떠한 공정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 이런 논평, 대변인 이야기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민주당의 자기 반성이 있었어야 했고 국민에 대한 사죄가 있었어야지 이거를 비판할 입장이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뭐하러 사면을 했답니까? 박근혜도 이렇게 될 거면. 촛불 들고 2016년 겨울을 지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자괴감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면을 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한다. 그러는데 국민 통합이 아니라 친박 친이계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를 안 하잖아요. 잘. 네.
근데 이건 또 똑같이 따라하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안 하는 걸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면을 할 때 자기 세력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했거든요. 대신 한명숙 전 총리가 사면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당시에도 위중교사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 검찰 측에서. 한명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여론이 있었던 반면에 그래서 뭐 네. 김경수 전 지사 풀어줬나 혹시? 근데 그것도 웃기는 일 아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형기가 4개월 남았어요. 지금 2년 징역 중에 1년 8개월 마치고 4개월만 더 기다리면 수감에서 해제되는 건데 4개월 남은 거 그거 선심 쓰듯이 하면 해준 거고. 근데 또 피선거권 박탈은 그대로 유지. 네. 28년까지. 솔직히 이런 거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분통 터질 겁니다. 저는 그냥 다 분동 터집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사면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 직무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을 특별 사면하여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단순히 어떤 뭐 잘못된 관행에 따라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범들이에요. 이 사람들 단순히 어떤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마치 피해자인 것 마냥 표현하는 것은 진짜 아니, 이 나라의 법치는 다 아니, 뒤졌다 봐야죠. 집어넣을 때는 불법적인 관행으로 집어넣습니까?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인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이 국민의힘 세력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효능감 제대로 주잖아요. 자기 세력들 그냥 챙겨주잖아요. 뭐 눈치 안 보고 요거 먹어가면서 그냥 사면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오히려 이 기득권들은 국민의힘을 더더욱 찍을 수밖에 없는 제대로 된 효능감을 주니까 이런 환경을 만든다. 우리 국민의힘으로 갈아타? 그렇을까?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받아줘. 진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쵸. 지난 27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밤에 이렇게 전투기가 날아다녀요. 전투기 소리 들으셨어요? 아니요, 전 못 들었어요? 네. 아니 저 그제 자려고 누웠는데 전투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순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보일러 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투기 소리여가지고 제가 잘못 들은 거지 않았나 하고 뭐 트위터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인천에서 전투기 소리 너무 많이 들린다. 날아다니는 거 실시간으로 찍어가지고 올린 사람들도 있고 지금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하는 정부가 이 무인기 침범을 놓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또 전 정부를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전쟁 나도 뭐 전 정부 탓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 국구 통수권자가 누구야? 누가 보면 지금도 대통령이 문재인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진짜 충언을 드리자면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잘 모른다. 살살 배우면서 국정 수행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 배우려고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전쟁 나면 배우는 거야? 언제 다 배우겠다는 건지 성장형 대통령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얘기를 한 게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실 2018년에 이미 드론 대응 부대가 창설됐고 그때부터 쭉 꾸준히 훈련을 해왔고 올해 초에도 훈련을 했던 게 버젓이 국방부 유튜브에 남아 있거든요. 그 국관 TV 틀어도 나와요. 네, 아니 도대체 업무 보고를 어떻게 받길래 이런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고 아니 대통령부터 이렇게 거짓 정보를 양산하는데 가짜뉴스 전쟁 나면은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대통령 지금 뭐 확전을 각오하는 심정으로 대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전에 이런 거짓 정보나 먼저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확전을 각오한 사람이 그날 저녁에 송년회는 왜 합니까? 나 진짜 것 같아. 실제로 북측에 우리 측 그 무인기를 보냈다 하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북쪽에 대응 작전을 펼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건 확전을 진짜로 각오한 행위이긴 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작전이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술이나 마시고 밥이나 먹자 할 게 아니라 벙커에 앉든지 아니 벙커가 아니더라도 비상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어딘가 이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그냥 술이나 마시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구보다 술에 진심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진짜 전쟁 나면 전 정부 탓하면서 밥 먹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전쟁 나도 다 그냥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할 사람입니다. 지금 화재가 나도 다 문재인 정부 탓이고 뭐 참사가 발생해도 다 문재인 정부 탓이고 그리고 뭐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는 뭐 얘기를 하지 않나 예술고를 만들겠다 과학고를 만들겠다 하지 않나 뭐 구직앱을 만들어야 된다 하지 않나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건지 참 일관돼서 좋다. 참 일관되게 투명합니다. 네, 무지하게 일관돼서 참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확전이라는 이야기 너무 쉽게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확전을 각오하라는 말을 진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전쟁 나면은 손해 보는 건 우리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아니 전쟁에서 이기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자산들 다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가치를 지불하더라도 절대로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만큼은 진짜 면전에 대고 정말 욕을 해서라도 말을 하고 싶고요. 제가 유일하게 꿈꾸는 희망 하나는 제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국정 상황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놔버린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기 전까지는 기대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저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제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안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매번 번갈아 가면서 국정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정권이 뭐 민주당으로 바뀐들 뭐가 크게 달라질까요? 똑같이 내로남불하고 있을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최소한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뭐 사람은 안 그렇겠죠. 보겠죠. 그렇긴 하겠죠. 뭐 지금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물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경제 망하고 있고 사고란 사고는 다 터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제일 야당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최소한 자기네들의 책임이 있다. 반성하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저 윤석열 정부 때리는 것밖에는 안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리는 거 우리가 때려도 됩니다. 언론이 때려도 되고 시민사회가 때려도 되는데 정치인들이 야당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바빠요. 뭐 오늘은 또 연하장이 뭐 어디서 베껴왔다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던데 그 베껴온 거 꼭 야당이 해야 됩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2024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이때 뭔가 대안 세력이 등장하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한국 정치의 어떤 희망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유발하는 정치가 이어지면은 다음 총선 때 투표율이 진짜 50% 이하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선거에 대한 효능감이나 어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러면 또 악순환이잖아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좋아하는 게 기득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결국 이런 제3의 세력이 세력화돼야 한다. 세력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정치 제도로서는 그런 세력들이 힘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갑갑하죠. 결국 다시 우리 탓이네. 우리가 다시 힘을 키워야지 뭐. 결국 돌고 돌아 우리 탓이네요. 열심히 합시다. 새해에는 좀 뭐 사실 그래요. 남 탓할 게 사실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네, 더 열심히 때려봅시다. 어그레시브하게.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 좀 마쳐볼까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